평소엔 아무 일 없다가 꼭 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밤에 아플 때 많으시죠? 그러면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가 있으신데요. 이럴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이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응급실에 꼭 오셔야 하는 분들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문을 미루시다가 시기를 놓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도 되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며 응급실에 오셨다가 더 급한 환자분들에게 밀려서 몇 시간씩 고생하며 기다린 끝에 약만 처방받는데 비싼 응급실료까지 지불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덜 생기려면 무엇보다 저희 의료진들이 환자분들께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하는 증상과 반대로 굳이 혼잡하고 비싼 응급실에서 오래 대기하실 필요 없이 조금 기다렸다가 가까운 병원에서 편안하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아도 될 법한 증상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응급실은 일반 외래 진료와 달리 먼저 온 환자분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중한 환자부터 봐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중함의 여부는 의료진들이 그때그때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응급환자분류도구, 일명 케이타스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케이타스에 의하면 질병의 중증도는 총 5단계로 분류되는데요. 케이타스 1단계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덜 위중한 상태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케이타스 1단계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등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 칸의 케이타스 5단계는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드릴 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셨다 하더라도 케이타스 단계가 낮다면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응급실에 오셔서 아픈 걸 참으면서 오래 기다리시는 경우 의사가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잊은 게 아니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케이타스 분류에 따른 더 위급한 환자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시면 반드시 진료를 해드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타스 1단계, 즉 심장마비나 호흡정지,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의식이 없는 경우 등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위급 상황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에 잘 찾아오십니다. 케이타스 2단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이른바 뇌졸중인데요. 관련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극심한 흉통,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의 마비입니다. 둘 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치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참지 말고 빨리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내일 가까운 병원에 가보자고 하거나 멀리 사는 자녀분들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옷 다 차려입느라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증상 발생 즉시 119에 연락을 하십시오. 또 응급실에 많이 오게 되는 경우 중 하나가 약물이나 음식 알러지로 인해 기침, 흉통,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일명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기도가 부어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꼭 응급실에 바로 오셔야 합니다.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응급실에 안 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는 큰일로 이어지지 않는 증상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환자분께서 응급실에 갈지 말지 판단을 내리시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팁 정도라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케이타스 3단계는 처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처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니고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응급실에 오셔야 하는 질환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질환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증상으로는 복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통이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발생했고 그 통증이 아팠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이상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배를 내려다보고 배꼽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나 아래를 눌렀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면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고, 왼쪽이나 배꼽 주변이 주로 아프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복통이 발생한다면 내부 장기의 문제로 발생하는 복통일 수 있으니 반나절 동안 기다리시면 안 되고 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케이타스 4단계 이하부터는 경증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소아의 발열과 골절이 있는데요. 발열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고 환자 본인이 열이 날 때는 응급실까지 찾는 경우가 비교적 드문데, 어린 자녀분에게 발열 또는 발열을 동반한 인후통 등이 있으면 무서운 마음에 많이들 응급실을 찾으십니다. 물론 아이가 숨이 가쁘다든지 의식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진다든지 하면 당연히 응급실에 오셔야겠지만, 아이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해열제를 먼저 먹여보고 지켜보면서 다음날 오전에 여는 동네 병원으로 가셔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벽에 고생스럽게 응급실에 오셔도 저희 또한 해열제 외에 특별한 검사를 한다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열나는 걸 방치하면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옛날에는 뇌수막염이 많았어서 뇌수막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정말로 그 후유증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부터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면서 뇌수막염은 한국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처 그리고 골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생 부위에 통증이 좀 있으시겠지만 다음날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셔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상처나 골절로 응급실에 오셔서 봉합을 받으시는 경우 미용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더 고려해 꿰매드리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이익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 또한 대부분 조금 기다렸다가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두통이나 복통이 몇 개월 있었는데 오늘 밤 좀 심하다 싶으면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개는 심각한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레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다. 특히 그 부위가 머리나 가슴 쪽이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으니 당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오십시오. 첫 번째,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빠른 순환이 필수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끝난 후 집에 가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일반 입원 혹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하게 되는데요. 의료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가셔도 똑같은 처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레 북적이고 통제가 심한 응급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절대 위험한 상태의 환자분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급실 의료진이 전원을 권하면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픈 강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더 많이 아프다고 하면 의사들이 조금 더 빨리 봐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픈 정도를 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케이타스 단계 분류는 통증의 정도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픈 부위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되레 진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증상은 과장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응급실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곳이지 건강진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검사를 받는 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는 일반 외래에서 후속 진료와 연계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의료진들은 진단서를 과장하거나 원하는 대로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단서는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응급실이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